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지난주에 은퇴를 앞둔 선생님들과 노후 준비에 관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도박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개인별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은퇴 후에 우리가 증권 투자를 하게 될 때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사항들을 시리즈로 엮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투자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도 두 자릿수 금리가 보장됐지만 지금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0.8%대 은행 수신금리, 불과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물가 인상도 커버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이거를 재테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증권 투자하면 주식과 채권 이런 정도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각종 ETF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리츠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금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좀 공간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가 있는데 삶의 어떤 활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증권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의 심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천재과학자 뉴턴의 사진입니다. 1665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졸업반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영국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 그래서 학교가 2년간 휴교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온전히 연구만 할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만류인력의 법칙, 미분적분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됐다. 그래서 65년, 66년 이때를 유럽 사람들은 기적의 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거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내고 사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작 뉴턴 경은 돌아가실 때 85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그러네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심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에 몰빵을 하셨다가 아주 그냥 쫄딱 망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한번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뉴턴이 실제로 매도 매수를 한 시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해 회사라는 주식, 정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서 워크아웃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그러는데요. 1720년 봄에 뉴턴이 주식을 매수해서 약 두 달 후에 2배 이상 이득을 남기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고요. 매도한 직후에 곧바로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를 거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규제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 주가가 아주 단기간에 급락을 해서 이렇게 쫄딱 망하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실 때 옛날에 그 조폐국의 국장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 조폐국 국장 명패만 남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 뉴턴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뉴턴이 78세 되던 해에 이렇게 거액을 몰빵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나이에 우리가 과욕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보다도 안전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과욕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대중의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중의 그런 방향과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뉴턴도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투자 그래프를 보면서도 봤지만 뉴턴도 결국에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증권 시장의 IQ는 3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 앞에 좀 이렇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탐욕과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 마음도 급해지고 또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시장에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영투, 비투,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탐욕을 이제 부리기 시작을 하고요. 또 반대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면 IMF 때처럼 그러면 너도 나도 집어던지고 이제 도망가기 바쁜 거, 이게 일반적인 대중의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그 반대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장에서 탐욕을 내고 화랑장에서 공포를 느껴라. 우리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위기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또 화랑장에서 탐욕을 느낌으로써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이걸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뉴턴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례로 잠깐 들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60세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100세 시대 앞으로 약 한 20년 정도 경제 활동을 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20년 동안 큰 위기도 올 수 있고 또 화랑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커다란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용기를 내서 좋은 회사에 투자해보자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또 너도 나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 좀 더 위기관리, 위험관리를 좀 냉철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스는 내 안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에서 준비와 기회가 만나면 행운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서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실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너무 부동산에만 몰빵을 하고 있게 되면 유동성 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기회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기회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 바로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두 개를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자의 두 가지 유형, 가치형과 성장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